금주의 핫인물, 이번 시간에는 김천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천교육지원청 공현주 교육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2일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뭐 교육장이 꼭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37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운도 따랐던 것 같고 또 선배님들이나 후배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김천교육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제 지위와 역할은 달라졌지만 제가 하던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천 시민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하루하루 설레게 김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장님 이력을 보면 20여 년간 학교 현장 경험을 포함해서 40여 년간 교육에 종사하셨는데 교직에 몸담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계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뭐 소위 말하는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을 해서 아버지께서 국어 선생님이셨고 또 삼촌, 고모 다 이렇게 교직에 계신 집안이어서 사대를 가고 선생님이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뭐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또 평소 갖고 계신 교육 철학도 궁금합니다. 예, 요즘 그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해서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이제 저희들이 나이 들면 저희들을 이제 돌봐줄 그런 세대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 개인도 없고 나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또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예, 뭐 제가 한 2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저를 거쳐갔겠죠. 그런데 뭐 저의 제자 가운데는 내노라 하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런 뭐 이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멋진 제자가 있어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생활 현장에서 건전하게 이렇게 보통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알아봐 줄 때 참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도 주유소에 갔는데 한 40대 아저씨가 와서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하는데 저는 기억을 못하죠. 근데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게 보람입니다. 그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되게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런 아이들을 종종 특히 이렇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실 때 뿌듯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람이죠. 네. 또 교육장으로 취임하시고 포부가 크실 것 같은데 앞으로 김천교육지원청 운영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저는 사실 김천에 근무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계시던 분들이 김천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김천에 알맞은 그런 정책들을 잘 하고 계셔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뭐 저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낸다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기존에 해오시던 일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외부와 거의 단절되어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 완화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고 싶고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학교와 교류하면서 학교 교육이 좀 더 이렇게 다채로워지는 그런 것에 교육지원청이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채로운 운영 계획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 현장 체험학습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지역사회에
이 전문가들이 학교로 가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또 최근 물가 상승 등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나 공교육 강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그 교육장 회의를 다녀왔는데 네. 거기서 저희들 1년에 사교육 비용이 26조랍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1인당으로 치면은 네. 월 50만 원. 이렇게 전체 학생의 80%가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교육을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교육의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 공교육이 한 학교에 음악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음악 선생님은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인데 학생이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사교육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사교육을 완전히 배제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국영수 교과 과목을 지나치게 사교육에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그게 학생의 의도인지 부모님의 의도인지 그리고 부모님이 그런 기회를 제공할 때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사교육을 계속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학교 마치면 학원 이런 공식으로 조금 밀어붙이는 남들 다 하니까 그런 거는 그런 지양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지금 온 학교라고 해서 온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학교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방금 여기 오기 전에 거기에 잠시 들어가 봤는데 좀 욕심만큼 우리가 도에서 그것을 기획해서 만들었던 그 욕심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학부모님들이 너무 사교육 일변도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공교육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아직 조금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인구는 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또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태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를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특히 저희들도 이미 기성세대로서 요즘 이렇게 보면 챗봇이라고 해서 챗 GPT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로봇인데 대화도 가능하고 시나 에세이도 쓸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지금 등장을 해 있던데요. 앞으로의 세상은 틀림없이 글로벌화 되는 거는 이미 많이 글로벌화 돼 있죠. 그러면서 엄청난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통신 체계라든지 우리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바뀔 거라는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작게 보면 우리 김천에서 그런 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이나 인재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하자면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고등학교가 이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창의융합 진로센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은 이제 완공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이 완공이 되면 우리 김천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또 좀 안 좋은 소식이지만 학교 폭력과 관련한 뉴스가 잊을만하면 나오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천에도 학교 폭력 예방과 관련한 대책 방안이 있은가요?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네. 주사 한 방을 탁 놔서 처방을 탁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변화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한 그런 문제인데 그걸 깊이 진단해 보면은 결국은 저는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의 회복, 관계 형성이 제대로 돼야 되고 좀 나빠진 관계 같으면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럴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 반 아이들이 한 편이 되어서 줄다리기를 다른 반하고 한번 해보면 그 순간만큼은 미운애도 없고 뭐 다른 편도 없고 한 편이 되어서 줄을 당기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경쟁자를 만들어서 예, 이제 예, 예. 예, 그렇게 결속을 선의의 다지는, 경쟁을 예, 예, 예. 그런 그런 시스템이죠. 거라든지 팀을 짜서 어떤 뭐 미션을 수행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협력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아이들이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계가 나빠진 경우에도 좀 더 전문가의 이렇게 코칭이 들어간 그런 관계 회복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제공을 해서 아이들의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저는 자리를 공직에 있으면서 자리를 옮길 때마다 꼭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갑니다. 하나는 그곳에 가면 또 내가 몰랐던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것처럼. 근데 또 한 가지는 그곳에 가면 나 이어서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약간의 설렘이기도 하고 또 내가 거기에 가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천교육청에도 틀림없이 저여서 잘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분간은 찾아볼 생각입니다. 아직 오신 지가 얼마 안 예, 되셨으니까 예. 앞으로 그걸,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걸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김천 시민들이 너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가지고 예예.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금방금방 하루하루가 다르게 도시거든요. 예예. 하루하루 다르게 김천 시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천교육지원청 제39대 교육장으로 취임하신 공현주 교육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천교육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육장님이 취임사에서 밝힌 우리 모두 행복한 김천교육, 신뢰받는 김천교육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김천. 감사합니다. 네.